실제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문제에서 또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1부터 문제가 쭉 시작해서 A2, A3 쭉 넘어가다가 B, C 기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D도 물론 D1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만 A부터 D까지 특허 전략 부분은 문제의 스타일이 거의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이게 거의 10여 년간 진행이 되면서 정형화되어 있어서 문제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부분에서 기술 또는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각 문제에서 대상이 되는 기술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련 시장, 기술 시장 조사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관련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 부분에서 사실 꼭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실 거는 검색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검색어. 키워드를 이 문제의 설명 부분에서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한 것이고 특별히 어떤 기술 용어 또 어떠한 기술 분야 이런 것들이 포커싱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페이지라는 거죠.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한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물론 전공이 다양하실 수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본인의 전공, 이공계가 아닌 경우도 사실 있으실 테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 설명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 써 있는 문구들이 정확히 내가 이해될 정도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게는 자기의 전공하고 맞는 문제를 선택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시간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이 기술 또는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문제의 조건들은 이 뒤에 나옵니다. 출제 문제라고 해서요. 첫 번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OLED 개구율 향상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정량 분석 및 정성 분석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거의 모든 문제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가이드북 설명 동영상에도 있겠지만 정량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정성 분석은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1 문제 아니고 전체에 공통되는 것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안지는 정확히 맞다. 어떻게 써야만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해당 문제를 제출한 기업의 연구소에 보통 뭐 연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채점위원을 하시고요. 또 현직 변리사분들이 또 채점위원을 하시고요. 또 발명진흥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이렇게 채점위원들을 하시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쭉 읽다가 틀린 것이 발견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조사, 특허 분석에서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는데 너무 특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들은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나온 건 아니지만 특허는 조사를 해보면 특허 공개 공보가 있고 특허 등록 공보가 있죠. 공개 공보는 뭐죠? 출원을 하면 바로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부여되는 특허 출원 번호와 그것이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특허 공보라고 합니다. 공개 공보라고 합니다. 등록 공보는 뭘까요?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을 때 실제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특허 등록 공고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 침해를 판단해봐라. 또 저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상 특허에 공개 공보를 갖다 놓고 한다. 공개 공보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권리는 등록 공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와 등록의 차이를 모르신다는 거, 이거는 특허에 대해서 너무 기본을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그런 오해에 기초해서 답안이 기술되었다. 그럼 아무리 분량이 많고 그래프가 예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도 이건 특허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다 보면 틀린 것으로 명확히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 A1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갑자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순서대로 물어봤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량 분석을 먼저 하고 정성 분석을 다음 단계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허 조사에서는. 정량 분석은 뭐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전체 건수,
카운트, 개수로만 어떠한 동향과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특허의 실제 권리라든지 기술 내용 하나하나를 상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출원이 몇 개인데 일본에선 몇 개고 한국에선 몇 개고 중국에선 몇 개고, 그러니까 특허에 있어서 적어도 중심은 어느 나라인 것 같다. 또 연도별로 분석해 봤을 때 80년대에는 없다가 90년대에 들어서 점점 늘다가 2000년대에 엄청 폭발했다가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출원 건수가 줄었다. 그러면 기술적인 정점을 찍은 시점은 2010년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실제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카운트되는 특허 건수, 조사 건수를 보고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그 그래프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특허 정량 분석입니다. 이 정량 분석을 거친 다음에 정성 분석은 뭐냐? 그렇게 해서 핵심적인 특허라든지 주요 출원인의 특허라든지 문제가 될 만한 특허들을 뭐 10개, 많게는 20개 이런 정도를 선별해내고 그 하나하나들이 특허 청구 범위를 봤을 때 권리 범위가 어떠한지, 앞뒤 선후에 있는 어떤 특허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내가 실시하려는 어떤 실시행위가 저 특허의 침해, 권리 범위에 들어가서 침해를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정성 분석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건 특허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문제에서야 뭐 순서대로 물어봤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순서를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서를 지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 특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틀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정량 분석, 출원인, 연도, 국가, 기술 세부 분류별로 특허 맵을 작성하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거의 모든 문제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조합들로 하라는 겁니다. 출원인별로 하고 연도별로 하고 국가별로 하고 세부 기술 분류별로 하되, 출원인 연도별, 연도에 따라서 어떤 출원인들이 몇 년도에는 어떻고 또 국가에 따라서 연도,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세 가지를 하면 이게 3D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요. 두 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특허맵을 작성하라고 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종류, 몇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문제에서 특정해서 물어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실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특허 나라라는 특허 동향조사 보고서가 있는 사이트에 가셔서 특허 동향조사서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출원인, 연도, 국가, 기술 세부 분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준 무수히 많은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이 문제와 좀 관련이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그래프들을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1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걸쳐서 적용되는 얘기인데, 어떤 특허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래프를 만들어냈다. 동향조사 그래프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기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 그래프만 딱 보여주는 것으로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래프에는 그 밑에 짧게는 5줄, 많게는 10줄까지 코멘트가 달려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아하니 이러이러한 추세가 보인다. 이러이러한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뭐 공백이 있다. 아니면 어떤 권리가 어디가 강하다. 이런 결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특허 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프를 통해서 마치 지도를 보듯이 시인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인식이 될 정도로 그림처럼 보여준다라는 건데요. 그 그림만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 그래프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 그것들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거기서 물론 틀리시면 안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특허맵을 작성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특허맵을 바탕으로 배면 발광 구조 및 전면 발광 구조 각각에 대한 기술 동향을 설명하시오. 각각 그러니까 한 가지 내지 세 가지 이내로 해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뭐 적어도 핵심 특허를 3 내지 5개를 선정하시오. 그럼 몇 개 하셔야 됩니까? 5가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각각 1 내지 3개, 3가지 이내 하라고 그러면,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3가지 넘는 건 또 바람직하진 않은데요. 뭐 1에서 3가지니까 하나 해도 되겠지. 하나 하는 분과 3개 하는 분 누가 평가를 잘 받겠습니까?
뭐 자명한 얘기니까 무조건 최대값으로 항상 작성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원인 분석의 경우 OLED 패널 제조사와 비제조사 각각에 대해서 이건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패널 제조사와 그렇지 않은 비제조사를 구별해서 특허는 갖고 있지만 제조사가 아닌 경우들이 있겠죠. 제조업체만 출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연구기관,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제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려는 그런 요구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동향. 여기 동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동향이란 말은 여러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요. 동향, 경향, 시간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시간이 들어가는 연도별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허를 조사해 봤더니 일본 출원이 500건이고 그냥 숫자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00건이고 그런데 한국에는 관련 특허가 10,000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메이저 그룹이다. 메이저 국가다. 이렇게 반드시 볼 수 있느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연도라고 했을 때 한국은 이때 출원을 했다가 지금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은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현재 시점인데요. 그러면 이 시장의 메인 지금 플레이어는 국가라고 칠 때 어느 국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일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물론 반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일본이 80년대, 90년대에는 거의 혼자 독보적인 위치를 정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그라든 그런 기술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양, 출원 전체 건수로만 봤을 때와 시간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나오는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본 동향, 시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연도의 개념을 넣어서 분석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치 기술, 패널, 기구, 소자, 회로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되 이런 것도 있죠. 문제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제어와 관련된 알고리즘 OLED 물질 제로 특허는 제외해라.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전자 회사, 전자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원료나 제어 이 부분 말고 구조적인 부분에 집중하라라는 문제의 한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신 분이 보고자 하는 특허들은 구조나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제어, 알고리즘, 재료 이런 부분이 자꾸 특허에 들어와 있으면 특히나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핵심 특허에 그런 게 들어와 있으면 그게 바로 틀린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틀린 답안지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제외의 조건들은 항상 주의해서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정량 분석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정성 분석을 요구합니다. 정성 분석에서 도출된 미국 등록 특허를 기반으로 배면 발광 구조 및 전면 발광 구조 각각에 대한 핵심 특허 3개를 선별하고 핵심 특허로 선정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시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게 어떤 문제, 이 문제에서는 미국 등록 특허를 기반으로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들을 일단 추려내라는 겁니다. 이 관련 기술 분야에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배면과 전면 기술 나눠서요. 각각에 대해서 핵심 특허들을 선정해 내라는 거고요. 그 선정된 이유, 핵심 특허의 선정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봤을 때 권리가 넓게 확보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피인용, 인용 지수가 높다거나 아니면 권리가 아무리 중요한 특허라도 특허는 존속기간이 최장 20년인 건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 되는 날까지인 건 다 아실 텐데요. 출원을 한참 전에 해서 2020년, 지금 시점이 거의 20년이 다 되는 시점이다. 핵심 특허일 수 없습니다. 내년이면 권리가 소멸한다. 더 이상 권리가 유지되지 않는다. 핵심 특허일 수 없죠. 근데 앞으로 10년 이상 남은 권리다. 그럴 때 핵심 특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존속기간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핵심 특허로 선정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작성된 특허 맵을 기반으로 OLED 개구율 향상 기술의 종합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문제의 흐름인데요. 앞에서 기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을 해라. 그 다음에 정성 분석을 해라. 핵심 특허를 선정해라. 그 다음에 향후 전략, 앞으로의 전략을 제시해라. 라는 것이 흐름입니다. 큰 흐름이고요. 각각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거를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서도 보시면 기술 개발 방향을 고려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을 수립하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가 뭐가 될까요? 지금까지 이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경향이 보이고, 특히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공백 특허, 공백 기술. 뒤쪽에는 이 문제에선 지금 그렇게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문제도 다 보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OS 매트릭스, 목적 수단표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공백 기술을 찾아내라. 이런 것들이 또 중간에 문제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후 방향, 향후 기술 분야, 연구 개발할 방향, 기술 분야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서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지만 이 중간 단계에 공백 기술을 선정해내는 OS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더 논리적이고 향후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의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고요. 상기 제시된 전략 외에 IP 리스크 최소화 방안, 기타 전략 수립하시고, 이거는 사실 다른 문제에 있는 것들 다 넣으라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신 아주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답안지라는 것이 무한히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IP 최소화 방안 하면은 회피 설계라든지 아니면 무효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언급을 해주라는 그런 문제의 요구입니다. 기타 조건으로 대상국 한국, 미국, 일본 매우 아주 바람직한 문제이고요.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PCT까지 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매우 어렵죠. 특히 중국 같은 것들은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우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한 조건은 지켜야 되니까 대상국이 여기서는 한국, 미국, 일본으로 되어 있고요. 정량 분석은 공개권 모두에 대해서 하고 정성 분석은 등록권 위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 분석을 하는데 출원을 하고 공개는 됐지만 최종적으로 거절돼서 등록되지도 않은 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성 분석에다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해놨다. 벌써 문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리고 검색 키워드, 특허 검색 키워드를 반드시 작성하라. 검색식을 쓰라는 겁니다. 검색식. 키워드 하나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몇 개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검색식을 기재하라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검색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답안지들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뭐 제 예상입니다만 첫 번째 문제와 같은 출제자가 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같은데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기술 분야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을 해라, 정성 분석을 해라. 여기 있죠. 기술 동을 설명하고, 제어, 물질 재료 특허는 제외해라. 완전히 다 같죠. 모든 조건들이. 핵심 특허로 선정하고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라. 그리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IP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제시하고, 대상국도 한국, 미국, 일본이고 대상권도 정량 분석은 공개권 모두를 대상으로, 정성 분석은 등록권 위주로 답안 완전히 같죠. 기술, 이 부분. 기술, 대상 기술 자체만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걸로 그대로 다 적용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들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그것들을 이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세 번째 문제는요.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로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문제 이 부분부터 보시면 앞에서 언급이 전혀 안 됐었던 용어들 중에 기술 트리를 제시해라 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술 트리라는 것은 테크 트리라고도 하고요. 기술 분류표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리키는
특허업계에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물어봐도 저거랑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아셔야 되는 건데, 기술 트리를 제시하라, 테크 트리를 제시하라는 건 결국 기술 분류표를 작성하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매우 친절하게 기술 분류표의 예시를 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넓은 단계로서 팩 모듈, 셀 이 정도로 크게 나눠줬고, 실제로 이거에 해당되는 기술 분류들을 대분류로 나누고 거기에 또 중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이 기술 분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만을 이해해서 기술 분류를 나눠놓고 거기에 맞춰서 특허를 조사한 특허들을 집어넣는 것,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기술 분류표를 작성하라고 하고 그 뒤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뒤로 특허 조사해서 핵심 특허 선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기술 분류표 먼저 만들어 놓고 끝. 그 다음에 특허 조사. 그 다음에 어느 특허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술 분류표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 분류표를 대략 여기서 보시면 중분류 정도까지만 기술 자체에 아시는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을 합니다. 기술 분류표를. 그러고 특허를 조사한 것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소분류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구나. 중분류도 이미 정했지만 특허 조사를 한 결과들을 보다 보면 중분류를 수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앞단계에서 물어봤다고 해서 앞단계에서 끝내고 이어서 무조건 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을 하다 보면 앞에 것을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기술 분류표와 특허 조사 결과를 보는 것, 이게 딱 그런 관계입니다. 기술 분류표를 대략적으로 일단 잡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다가 다시 또 와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기술 트리를 제시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업체별, 국가별 특허 동향을 조사해라. 아까 다 나왔던 거죠. 여기서 하나만 오해하실까봐 아까 앞에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국가라고 해서 출원인의 국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플이 출원했다고 해서 미국 특허가 아니고 삼성이 출원했다고 해서 한국 특허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특허청에 출원했느냐,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냐에 따라서 국가별 특허라는 것은 미국 특허, 한국 특허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북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술 분류표를 만들고 그 다음 2번으로 물어본 게 각 기술별 핵심 특허를 발굴하고 선정 이유를, 여기는 선정 이유를 제시하라고 기재하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1, 2번에서 어땠죠? 상세히 기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뒤에 어떤 문제에서 각 기술별 핵심 특허를 발굴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선정 이유를 안 써주면 안 되는 거죠. 선정 이유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폐전지 해체 단계별 팩 모듈 셀로 해체하는 그 단계별 재사용 및 재활용 트렌드를 예측하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의 예측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과거를 살펴봐서 현재 2단계까지 와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건으로는 출원일 기준으로 2000년 1월 이후 출원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특허로 한정해서 하라고 했네요. 중국은 여기 빠져 있고요. 출원일 기준으로 2000년 이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CD에 대해서 OLED 이런 디스플레이 쪽이네요. 기술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문제를 보시면 퀀텀 덥 디스플레이용 컬러 조성물과 관련된 한국, 미국, 일본, PCT 특허를 조사 분석하여. 여기서 이제 국가가 미리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 미국, 일본 특허를 조사하라고 되어 있고 PCT 국제 출원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특허 발굴 이유 뭐 이런 발굴하고 또 이유를 쓰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PCT에다 노란색을 표시해 놓은 이유가 PCT 국제 출원은 출원일 뿐입니다.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범위가 파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PCT 국제 출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좀 확인하시고 알고 진행하셔야 되겠고요. PCT 국제 출원을 얘기하면서 뭐 권리 범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야말로 틀린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기술별, 업체별, 국가별 특허 동향, 각 기술 분야별 핵심 특허 발굴 및 이유를 제시해라. 다 앞에 나왔던 것들과 같은
요구사항들이죠. 특허 분석을 통해 확인된 QLED, 퀀텀 닷 디스플레이용 컬러 조성물의 상용화, 상품화에 있어서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특허들을 보면 특허에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세히 보시다 보면 기술적 문제점 그리고 해결해야 될 방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조건으로 참고 키워드로 퀀텀 닷 라이트 커버링 컨버팅 컬러 잉크 리지스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검색식은 이것만으로 할 건 아니고요. 이것들의 유서들을 검색식 작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확장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는가를 기준으로 검색식을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예, A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5번 문제 역시 요거는 좀 이제 기술 분야는 좀 완전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제 문제를 한번 보죠. 기술 분야야 뭐 문제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출제 문제를 보면 체외 진단용 바이오 센서와 관련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국이 한, 미, 일, 유럽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술별로는 테크트리를 만들라는 것이 있고 테크트리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예시하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문제에서. 하지만 이걸 그대로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좀 이제 변경해야겠죠. 특히나 중분류 이하의 주요 참고 키워드 이 부분은 이걸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단위로 이 정도 레벨로 세세한 용어들을 기재해라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업체별, 국가별 특허 동향을 조사해라 앞에 문제들하고 다 대동소이하고요. 각 기술 분야별로 핵심 특허를 발굴하고 선정 이유를 제시하라. 여기서 기술 분야별로 핵심 특허를 선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술 분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기서 중분류 정도로는 해야겠죠. 중분류 정도로 해서 한 7개. 이건 물론 개인별로 수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각 분야에서 핵심 특허로 적어도 한 3개 정도, 여기는 몇 개 이런 한정은 전혀 없는데요. 3개나 많게는 5개 정도 핵심 특허를 발굴해서 각각의 선정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기술개발 트렌드에 대한 예측을 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어떠해 왔다. 그리고 지금 공백 기술이 어떠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블루오션 또는 이런 부분은 레드오션이니까 블루오션 쪽으로 하면 되겠다. 특히나 여기 지금 이 문제는 되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들도 있으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면서 향후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회 결과로 채택이 유력한 바이오 센서 방식을 선정하라는 건 항상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이 유력한지, 채택이 유력한지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적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특허 문제 및 대응 방안. 예상되는 특허 문제라는 것은 누군가가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원천 기술에 대해서. 그것들이 항상 특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특허를 확보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앞으로의 방안은 될 수 있겠지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그 특허 문제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관련 특허를 원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있어서 내가 이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면 침해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당 내용들을 기술에 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피 설계 또는 그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화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효가 아니고 크로스 라이센스 그 기술 협약이라든지 라이센스 계약 체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특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주 첫 번째 방안이 될 수는 없겠죠. 여기 보시면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 로체 뭐 이런 몇 가지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기재해 주는 걸까요? 주요 출원인들을 알려주는 것은 왜 알려주는 것일까요?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검색식으로 특허 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출원인들의 특허가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특허 검색식이 잘 짜여졌다면 이 문제, 기술 분야를 고려해서 이 문제에 잘 맞게 특허 검색식이 설정되었다면 이러한 주요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특허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요.
내가 특허 검색식을 나름 하느라고 기술 용어를 잘 조합해서 엔드오어 잘 써가지고 했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뭐 500건이 나왔는데 이런 주요 출원인들,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주요 출원인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 몇 개밖에 안 들어와 있다. 이거는 뭔가 검색식에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유전자를 인식하는 감도가 낮아서 유전자 증폭 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유전 연구 연구 결과 한 종류 검사만 가능한데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신속한 검사를 수행하기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문제에서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과 관련된 특허들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체외질병 진단용 바이오 센서 관련하여 국내의 특허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단독으로 출원하여 공개된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고, 이거는 아예 문제를 내신 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특허가 몇 건이 있는 겁니다. 그 특허들을 제대로 찾아냈을 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에트린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관련 바이오 센서 관련된 특허들이 있나 봅니다. 바이오 센서라는 용어를 안 썼을 수도 있겠죠. 용어는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유사어들 검색식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또 단독으로 출원하여 라는 것이 문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가 공동 출원이 상당히 있나 봅니다. 그리고 공동 출원에 의한 바이오 센서 관련 특허들이 있는데 그것들 말고 이 출제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단독 에트리만이 출원인인 이러한 특허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전체적으로는 이 대회가 정답이 없는 거라고 하지만 이 문제, 특히 이 5번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찾은 사람은 그 특허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 물론 특허 전략 제시라는 약간은 정답이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특허를 정확히 출제자가 원하는 것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가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출제 문제를 보시면 전략 시스템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 중에 기술 분류는 아래에 주어졌고요. 그 기술 분류에 따라서 특허를 조사 분석하여 여기 세 개의 기준 분류 중에 택이라거나 이런 분류가 세 가지가 있군요. 세 가지를 주어졌는데 그 중에 택이라거나 자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택이라도 이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물론 특허를 조사한 특허들을 분류해서 집어넣다가 좀 잘 맞지 않으면 좀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정량 분석을 해라. 출원인, 출원연도, 국가, 기술 분류별로 특허 동향을 조사해라. 뭐 이미 앞에 나왔던 것들 다 대동소이하고요. 기술 분류는 접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며 하기 분류표는 예시에 불과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정성 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죠. 정량 분석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정성 분석하는데 정성 분석에 있어서 각 기술 분류별로 핵심 특허를 선정하고 선정 기준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주요 경쟁사, 이거는 아예 출제를 하신 분이 우리 회사라는 개념으로 주요 경쟁사라고 표현했지만 이 출제자의 회사를 제외한 주요 플레이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멘스, 뭐 ABB 이런 회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조사를 내가 검색식을 짜서 했을 때 충분히 들어와 있는가, 내가 조사해서 얻은 특허 데이터에서 출원 건수 기준으로 상위 레벨 상위 한 10개 출원인을 나열해 봤더니 이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는가, 이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검색식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특허를 기술 분석해서 향후 기술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예측 또는 시사점을 도출해라. 계속 나왔던 거죠. 기존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예측, 제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이 대상 국가이고요. 검색식, 검색 건수, 유효 건수, 기술 분류, 필히 작성해라. 기술 분류. 이런 것들 다 써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 건수와 유효 건수가 뭐냐면 주로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렇습니다.
로데이터라는 검색을 했을 때 처음 나오는 데이터 건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노이즈라고 해서 전혀 엉뚱한 건데 검색 시계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한 것, 그 다음 단계로 있겠고, 노이즈 제거한 거에서도 거기서 이제 또 A, B, C급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A급 특허냐, B급 특허냐, C급 특허냐 해서 중요할수록 이제 A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건수를 어디서부터 유효 건수라고 하는지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A급 특허만 유효 건수라고 하느냐, B급 특허까지도 유효 건수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거는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고 나는 여기까지는 유효 건수라고 봐서 이걸로 그 다음 단계 작업을 했다라는 거를 잘 기술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기술 분류표는 요거에 맞춰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페이지에 거쳐서 기술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출제 문제에서 반도체 감지 신호 처리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법 활용, 특허 조사, 관련 선행 특허를 조사 분석하여 기술 분류하고 연도별, 국가별 출원 동향을 제시하고요. 주요 출원인별 포지션, 주요 출원인들이 어떤 기술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뭐 다출원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에서는 다출원인이고 전체에서는 인공지능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핵심 멤버인지 주요 출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기재하라는 거고요. 주요 출원인 중에서 중점 개발 방향 관련 정량 분석, 그러니까 주요 출원인들의 특허만으로 정량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미국, 중국만 검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국가가 딱 둘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검색 기간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것들만 보라고 되어 있고, 출원인은 한정하지 말고 전체를 다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향 및 전장향 신기술 관련 중점 개발 방향 및 요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요 두 가지에 들어가는 특허들로 분류를 해서 각각에 있어서 개발 방향과 기존 센서 로직에서 대비 요구되는 로직 칩의 기능 트렌드를 분석.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특허 조사 결과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런 부분은 특허하고 좀 무관하게 기술 자체를 많이 알아야만 기재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요 출원인별 향후 특허 출원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뭐 다 마찬가지 얘기고 앞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조건으로는 현재 급성장 중인 이미지 센서는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인 소니, 삼성, 옴니비전 이런 주요 출원인에 반드시 포함하여 비교할 것.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포함 안 됐다면 전체 특허 조사를 하는 과정 또는 주요 출원인을 선별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검증하는 팩터를 삼을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 구현 하드웨어에 있어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지능형 센서 반도체 관점에서 특허 출원 트렌드로 접근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기술 자체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뭐 비슷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특히나 여기는 카메라 기술 쪽으로 한정해서 물어보네요. 정량 분석을 먼저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어떤 특허를 중분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특허권자, 출원 연도, 국가 등에 따라서 정량 분석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가 나와 있죠. 그 중분류 중에서 중분류 이하로 하는 이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라는 거죠. 정량 분석을. 그 다음 소분류는 아까 나왔던 것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소분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예시에 불과하며 특허 검색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분류를 생성하거나 이렇게 수정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힌트인데요. 소분류를 기술을 내가 아는 입장에서 이거 외에 이런 소분류가 있지 하고 이렇게 기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특허 검색 결과에 따라 특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러한 특허들도 있는데 여기 마땅한 게 없네? 그럼 넣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소분류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분류표, 테크트리와 특허 조사 결과는 그냥 일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기술 분류표를 또 수정하고 맞춰서 또 분류하고 이런 과정들이 피드백을 주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카메라의 기술 발전 방 경향, 향후 트렌드 예측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다 예전에 물어봤던 경향, 트렌드, 예측 이런 것들입니다. 조사 범위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특허, 검색 기간이나 출원인은 한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 분석을 그 다음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특허권자 및 기술별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각 특허권자 및 기술별 핵심 특허를 10건 내외, 적어도 10건 돼야 된다는 거죠. 10건 정도로 선정하고요. 선정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각 핵심 특허의 권리 범위를 분석해라. 이거 핵심 특허면은 당연히 등록 특허 가지고 하라는 거고요. 등록 특허의 권리 범위를 사실 청구항이 여러 개 있을 때 다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독립항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 특허권자 기술별로 각 10건이면 적어도 20, 30건 된다는 얘기고요. 뭐 많으면 50건도 될 수 있겠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권리 범위를 분석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모든 청구항에 대해서 해라? 이건 좀 과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독립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그럴 때 이제 특허를 좀 기본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써주실 수 있겠죠. 독립항을 침해하는 것은 종속항도 당연히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속항을 생략하는 이유, 종속항에 대한 권리 범위 분석을 생략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신다면 더 우수한 답안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능하다면 각 핵심 특허에 대한 대응안을 수립하고요. 대응안이라는 게 아까도 대응방안 이런 거 몇 군데서 앞에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만 회피 설계, 뭐 선행기술, 이 선행기술 조사라는 것은 왜 선행기술을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등록 특허, 장벽 특허라고도 하고요. 내가 어떤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특허니까요. 그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회피 설계와 무효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회 영역을 도출해라. 이게 바로 공백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OS 매트릭스고요. 유망기술 후보,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라. 이 문제는요. 거의 모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체를 이해하시면 내가 선택한 문제가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선택한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정양 분석은 등록특허, 공개특허 모두 포함하고 정성 분석은 등록특허를 중심으로 실시해라. 검색 키워드를 반드시 표기해라. 검색식을 여러 단계로 다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 9번 문제를 보면 여기도 배경기술 설명이 있고요. 출제 문제에 대해서 터치스크린 패널에 대해서 특허맵을 작성하시오 하면서 국가를 한정해 줬고요. 뭐 다 들어가 있네요. PCT만 빼고 정량 분석을 실시해라. 특허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정량 분석을 실시하라는 것이고 국가, 기술 분야, 관리자, 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성 분석, 주요 관리자별 특허 포트폴리오를 비교하고요. 주요 권리자별 핵심 특허를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를 쓰고요. 청구항 분석하고요. 또 핵심 특허 간에도 비교하고 핵심 특허와 관련된 논문까지 분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과한 요구이긴 한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해야 됩니다. 몇 개라도 해서 관련된 특허들 이런 논문들을 찾는 그 약간의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특허를 어차피 조사하셨으니까 특허 출원인들 중에 기업들도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대학이라든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런 데들은 그 해당 기술과 관련해서 특허만 내지 않고 논문을 같이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논문들을 같이 본다면 논문의 저자로 찾을 수 있겠죠. 특허의 발명자가 논문의 저자가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로 또 이어서 연결해서 찾아가는 방법들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특허맵을 기초로 기술 발전 추세를 요약해라. 그리고 가상의 회사인데 중위권 수준이고요. 특허 전략, 미래 유망 기술을 도출하고 특허 분쟁 대응 전략하고 핵심 특허 창출 방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여기서 지금 1번, 2번에 해당되는 향후 어떤 기술이 유망할 것인가, 향후의 어떤 트렌드, 방향 제시하고 특허 분쟁, 회피 설계와 무효화 방안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까지는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에 문제들에서 언급 안 됐던 거는 요거 둘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핵심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아직 권리가 없으니까 어떤 부분에 권리를 확보하겠느냐라는 것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공백 기술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OS 매트릭스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이것도 하나의 특허만이 아니라 주변 기술에 대한 특허들을 다 같이 확보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퀀텀 답 디스플레이. 요것도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여러 가지 종류의 TV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 소비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특허와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 물어봤으니까 답안에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허 맵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국가 한정되어 있고요. 정량 분석하라고 되어 있고, 국가 기술 권리자 연도, 정성 분석, 앞에 문제하고 같은 출제자인 것 같죠. 포트폴리오를 비교하고 주요 권리자의 핵심 특허 선정한 이유 다 똑같습니다. 특허 전략. 앞에 문제에서 설명드린 것과 요 앞에 요 부분 빼고는 다를 게 없네요. 요 부분은 좀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A11번. 요것도 문제에 대한 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허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핵심 기술 파악 특허 전략을 제시하는데 설계 특허만 조사라고 되어 있네요. 좀 제외할 것들을 알려준 겁니다. 특허 출원 동향, 기술 분류, 정성 분석을 다 하고요. 핵심 특허 선정, 심층 분석, 기술 흐름도가 동향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술 흐름도, 기술 동향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떤 특허들이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기술 흐름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가이드북 또는 가이드북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 방향을 제시해라. 그리고 핵심 특허를 위한 특허 전략으로서 공백 기술을 파악하고 회피 특허를 개발하고 다양한 전략을 제시해라 라고 되어 있고, 국가는 대신 미국, 한국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기술 분야는 설계 기술 특허만 조사해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빼라는 거죠. 그 다음 2005년 이후의 출원만 찾으라는 거고요. 좀 참고하라고 키워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 문제도 앞에서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4줄 정도만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 지능형 헤드라이트에 대해서 선행기술 조사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범위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필요시 PCT와 유럽 포함해라.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에서 그냥 하라는 겁니다. 예, 이거 안 하신 분과 하신 분이 분명히 이 문제를 푸는 사람 중에 있을 텐데 누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올지를 생각해 보시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필요시 이런 말 붙어 있어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기술 발전도, 기술 흐름도, 기술 전개도 아까 나왔던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정량 분석 하라는 거고요. 핵심 특허 선별하고요. 핵심 특허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정성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 연구 배열 방향, 특허 전략 제시하시오. 되게 큰 문구 또는 큰 주제로 이렇게 문제들을 4개 정도 딱딱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A13번이요. 여기도 문제를 한 3줄 정도로 줬고요. 그 다음에 SRC 결정 성장 가공에 대한 특허 맵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트리 기술 분류표죠. 그 다음 국가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원 연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원으로 보라고 되어 있고요. 정량 분석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분류 주어졌고 주요 경쟁업체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색 시계에 이런 용어들 활용하라는 것이고요. 다만 에피 성장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런 회사들 이름을 출원인의 이름을 준 것은 내 검색식이
잘 짜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가, 기술 분야, 관리자, 연도별로 정량 분석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정성 분석하라고 되어 있죠. 정성 분석은 주요 관리자별 특허 포트폴리오 비교하고 주요 관리자별 핵심 특허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발전 추세 요약하라는 거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전략까지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회피설계 핵심 특허 확보. 앞에서 물어본 것들 다 물어보는 거죠. A로 묶여져 있는 문제들을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정한 문제가 A 9번이라고 해서 A 9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십시오. 가능한 A부터 D 또는 사업화 부분까지 거기서도 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을 때에 가장 풍부하고 또 평가를 잘 받는 문제가 답안지가 되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까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